안녕하세요. 문병원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 6.13 지방선거 김기현 시장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김기현 후보 특보단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병원에 여기요. 예, 오늘 패널분 두 분 나오셨는데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대한직장인체 겨울산 자전거 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울산 동구 한국당 시장 선거에 총 책임을 맡았었고요. 김 시장님 시절에 시장 재직 시절에 저는 시정 홍보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좀. 전 동구의원 박은심입니다.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 처음 이렇게 오게 됐는데 너무 반갑고요. 작년 6.13 지방선거에 3선 도전했다가 떨어진 전 동구의원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청와대 하명 수사가 의혹이 요사이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에 김기현 시장이 원래는 송철호 후보보다 약 15% 정도 앞서갔는데 이 압수수색이 일어나고 난 후에 오히려 그 지방선거 결과는 송철호 후보가 12.8%로 이겼다는 거죠. 약 27.8%로 뒤비졌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어떤 의도나 기획이 없으면 불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 2% 차이 같으면 몰라도 약 30% 차이가 울산에서 차이가 나고 뒤비지고 역전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고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청와대 하명 수사에 대한 우리 청와대 측의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태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권의 핫 이슈지 김기현 울산시장의 작년 6.13 지방선거 공천을 확정된 날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그러고 그 당시에 이천석 경찰청장이 조사 사건을 보고하라 하였는데 하라 하였는데 황운하 청장이 청와대에 직보를 한다고 거부했다는 거. 이거는 명백히 상관한테 할 수도 있는데 바로 직보를 한다는 거는 좀 이렇게 하명 수사 의혹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 황운하 청장이 울산 청장으로 왔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야 되죠? 시장이죠. 시장님. 예, 울산 시장님이. 근데 인권 변호사, 노동 인권 변호사로서 송철호 시장을 만났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 노동인권 변호사 안 했잖아요. 예. 분명히 시장 토론회에서 자기는 노동인권 변호사로 부르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그러면은 이게 황운하 청장이 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송 시장이라는 건 대통령 친구로서 만났다는 거 이게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도 필드에 이렇게 작년에 뛰었지만 우리 분위기는 정말 김기현 시장님 그 당시에 그런 비리 의혹이 터지지 않았을 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김기현 시장님이 울산시장으로 공천 확실시 되는 그날 이후부터 저희들은 치명적인 그러한 결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뛰어본 그런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열심히 했는데 갈수록 여론이 김기현 시장이 비리와 연루가 됐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터져 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작년 6.13 지방선거에 낙마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김기현 시장 이제 경찰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김기현 시장이 많은 비리가 있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 그게 다 무혐의가 됐고 무죄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무혐의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네. 정말 그 이후에 선거가 치러진 이후에 이렇게 나다 보니까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결국은 선거를 치르고 나서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억울하다. 예, 송병기 지금 현 경제부시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송병기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박맹우 시장 때부터 뭐 활동을 해서 이렇게 현재의 지금 민주당 송철호 시장의 경제부시장을 맡을 정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정성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보는 또 이제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좀 있는데요. 울산 대교 전망대 그거 했을 때 자기는 건설국장이었습니다. 근데 건설국장이면 우리 교통국장이 아니에요? 예. 건설교통국장이죠. 예, 그죠? 그러면은 거기 대교 전망대를 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 거기에 송병기 그 공무원 이름이 떡하니 붙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야욕이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박명우 시절에 최연소 건설국장을 발탁이 되었고 그것을 거쳐서 김 시장 때 도시발전연구원장으로 그러고 송 시장 때 경제부시장으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저 남구 갑에 국회의원 출마선까지 잠시만요. 예. 아까 야욕이 있었다 했잖아요. 예, 야욕이 있는 사람. 야욕이 있었다 했죠. 예, 위에 사람 밟고 그 올라가요. 야욕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 당연히 대교 전망대든지 대교를 지으면은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럼 혹시 국회의원 있는 걸 생각하는가요? 예, 지금 출마 선언했다 아닙니까? 남구 갑에. 출마 선언했어요? 예, 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래요? 예. 예, 당시 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공천 확정되는 날 비서실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김기현 시장이 나는 당락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사이 언론 통해서 보면은 황운하 그 당시 경찰청장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소환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그러면 봐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울산시장은 경찰이 수사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안다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이런 황운하 경찰청장이 당시에 그렇게 김기현 시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는 안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뭐 지금 뭐 나오는 부분은 뭐 봐줬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말 그 부분이 이제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 울산시 전체를 핸들링할 정도로 뭐 비서실이다 이런 부분들 시장만 안 건드렸지 다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는 지금 발뺌하듯이 이제 그렇게 해명을 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황운하 청장이 봐줬다 이러는데 사실 봐주면 그거 직무유기예요. 법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해야죠. 경찰청장도 걸려야 됩니다. 직무유기예요. 그래. 김기현 시장은 조사를 안 했지요, 당연히. 김기현 시장 비리가 아니고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라. 측근 비리라 해갖고 그러면 측근 이렇게 하고 비서실장을 압수수색을 해버렸는데 김기현 시장이 타격이 없을까요? 타격이 있죠. 당연히 타격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런 사건들이 김 시장 송 부시장이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비서실장 압수수색 이후에 다 터진 일들이거든요. 터진 일들이고 그러고 30억 용역 이 비리 그러고 정치 자금 쪼개기 이 의혹들도 예전에 2014년도나 2012년도에 이미 무혐의 처분 다 받았는 겁니다. 이미 조사가 다 끝났는 걸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게 황운하 청장이 오자마자 다시 그 수사팀을 만들어서 다시 끄집어내고 했는 겁니다. 우리 법에 일사부조리 원칙 제 무혐의 받았는데 왜 다시 파집입니까? 지금 그 수사관이 유서를 남기고 참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떠났죠. 예. 사망하게 된 데 대해서 조의를 표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상태 회장님 왜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생명이
뭐 꺼진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의혹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왜 자신들이 자살을 함으로써 자꾸 의혹들이 묻히고 사라지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이 수사관이 내려왔을 때 고래고기 한부 사건으로 내려왔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내려와서 만났는 사람은 고래고기 한부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안 만났다 했거든요. 그러면 내려와서 만난 사람들은 누구냐? 김기현 측근 비리 수사를 하는 그 수사관들 다 만났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예,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러면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압력을 많이 안 받았겠습니까?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좀 몇 통 받았다. 예, 몇 통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압력 아닌 압력도 받고 자기 검찰 출신 수사관으로서 양심의 가책도 또 좀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도 뭐 그렇게 수사관이 각종 그런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못 견뎌서 결국은 자살로 그렇게 이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이분이 수사관이 수사관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다 해온 그런 분이 한순간에 이렇게 자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송병기 경기부시장이 이제 송철호 시장이 됨으로써 경기부시장이 됐잖아요, 그죠? 이 우연이라고는 나는 생각이 안 하는데 뭐 어떤 공으로 의해서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상당히 관계가 됐고 아마 송철호 시장도 아마 조사받을 것 같은 그런 언론에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밝혀내겠죠. 그럼 이제 위선도 중요한데 울산에 이 발달된 이 원인이 뭔가? 그러면 송병기 부시장이 이쪽에 있다가 저쪽 그냥 갔겠느냐 이거죠. 그죠? 여러 가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유추는 할 수 없지만 그냥 갔겠느냐. 그러고 캠프 지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캠프 지나고 난 뒤에 경기부시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죠? 이거 좀 우리 누가 봐도 이거 좀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그죠? 김기현 시장님 때 송병기 건설도시국장으로서 계실 때 이제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시장님의 국장을 맡아서 저도 자유한국당 소속의 의원이기 때문에 접촉이 있었고 몇 번 뵀던 기억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던 분이 정말 정반대의 지금 현재의 집권당이죠. 이 민주당의 시장의 경제부시장 이제 맡고 있는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경제부시장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정말 우리 울산시의 경제를 정말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올랐다라는 거는 정말 어떠한 그러한 연루 없이는 그 자리에 오르기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요 한 가지 또 우리 문 의원님한테 묻고 싶은 게 우리 김 시장님 시장님 시절에 경기부시장이 어디서 왔지? 서울서 왔죠. 예, 재정부. 예. 마이크 들어주고 있어. 예. 이제 재정부에서 왔지. 예, 예. 왜 재정부에서 오게 됩니까? 그 경기부시장 가면 중앙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인맥도 있어야 되고 예. 정치적 관리, 행정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지. 송병기 그 부시장은 울산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산을 땡겨올 수 있을까요? 2017년도 7월달인가 8월달에 송 부시장이 합류를 하게 되고 8월달에 황운하 청장이 경찰청장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러고 그 2017년도 12월달에 다시 수사가 재개를 되고 여기서 12월달에 자기는 대전경찰청장으로 가면서 급하게 기소를 이 사건들이 전부 벌써 예전에 한번 있었던 사건들이고 다 이 처분을 다 받았는 겁니다. 무혐의 처분을 다 받았는 거고 송 부시장 경제부시장으로 가고 이게 황 청장 대전으로 가서 뭐 감사장을 남발을 하면서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를 하고 또다시 송 부시장도 국회의원 남구갑에 출마 선언을 하게 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엄연히 이게 그 선거에 들어가면서 어느 이런 좀 그게 안 있었겠나. 여기서 이게 임명직 공무원 외에 이런 비리들이 없어지려면은
임명직 그 공무원들 외에 뭐 공무원들은 퇴직을 하고 나면은 5년 동안 이게 국회의원 출마나 이런 걸 못 하도록 법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알아서 긴다든가 인기 있는 정당에 뭐 알아서 긴다든지 예, 줄을 선다. 이게 없어지려면은 공무원들은 5년 하면 선거가 4년이니까 5년 동안 출마 못 하게 해버리면은 그 다음 선거에 못 나오니까. 예. 예,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그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을 해봤습니다. 예, 하루속히 진실이 밝혀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참석해 주셨는데요. 뭐 간단한 인사의 말씀, 마침 인사 말씀. 유튜브 방송 오늘 처음 촬영을 해봤는데요. 뭐 어렵기도 하면서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문병헌 의원님의 여기요 이 프로에 처음 이렇게 나와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